나는 단순한 것이 좋다. 단순한 공간, 단순한 사람, 단순한 문장, 단순한 디자인, 단순한 물건들이 좋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단순한 것들은 아름답게 느껴진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나는 출판사를 운영하며 성공을 향해 바쁘게 뛰며 살았다.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사 규모가 커지고 살림 형편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 더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더 좋은 차를 탔다. 물질적 규모를 키우며 사는 게 잘 사는 기준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꼽을 만한 조건들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일이 늘고 나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가 어쩐지 늘 가엾게 여겨졌다. 좋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풍요 속에서도 늘 알 수 없는 빈곤감에 휘둘렸다. 그렇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의 내면 속의 불행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내 내 삶을 받쳐주고 있던 질서와 안녕, 성공 신화들도 무너져갔다. 잘 나가던 출판사 문을 닫게 되었고 그 파장으로 이혼을 하고 생활 또한 풍비박산되었다. 이후 나는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시골로 내려왔다. 그리고 작은 살림을 꾸려가며 그동안 내 안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그 불행과 빈곤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멈추고 돌이켜보니 그동안의 내 삶은 앞으로만 내닫기만 했던 어리석은 삶이었다. 소유와 성취에만 집중되어 있던 삶. 가치의 추구보다는 넘치는 욕심에 이끌려 과한 소비에 도취되어만 있던 삶. 정작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삶을 그렇게 어리석은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은 제어하지 못했던 나의 욕망이었다. 그 과한 욕망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빈곤감과 불행의식의 실체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자 나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최소주의의 삶, 단순한 삶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다. 단순하게 살자. 나는 단순하게 사는 실천 방안으로 느림과 비움을 근원 가치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잉여의 물건,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 오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차없이 치우는 일은 단순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장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많은 옷들은 사실 충격이었다. 옷장을 말끔히 비워내기로 마음먹고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들을 분리한 뒤 쓸만한 옷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빈티지숍에 보내어 입지 않는 옷들을 미련 없이 정리했다. 그러자 옷장은 훨씬 넓어졌다. 또한 쓰지 않는 그릇, 방치되어 있던 취미용품이나 운동기구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래된 소파도 치웠더니 공간이 넓어진 만큼 마음도 한결 홀가분해졌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려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에 쌓인 갈망 또한 덜어내야 한다. 물건들을 정리하며 버릴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을 때 나는 기꺼이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는 것들은 대개 평생 다시 쓸 일이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것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아까워할 이유는 없다. 안 쓰는 물건이라면 버리고 살림을 간소하게 꾸려야만 그만큼 치우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힘 또한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리는 시간과 노동이 드는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하루 동안 먹는 것은 물 몇 잔, 과일 조금, 현미밥 한 공기가 전부다. 가끔 두유나 우유를 마시거나 견과류 따위를 조금 먹기도 한다.
적은 음식으로도 필요한 열량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생물학적 필요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탐욕이고 남은 열량들은 비축되어 비만을 낳을 뿐이다. 시골에 살면서 살찐 새를 본 적이 없다. 새들은 필요한 만큼만 모이를 구해 먹는다. 몸피가 작은 만큼 먹는 양도 최소량인 것이다. 이렇게 몸이 작은 만큼 먹는 양도 최소량인 새에게서도 적게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 내가 시골에서 스스로 침묵과 칩거를 선택한 것은 번잡함에서 멀어져 보다 더 단순하게 살기를 위해서였다. 또한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일과가 단순해지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으며 몰입을 하면 스스로에게 더 큰 만족과 보람을 갖게 된다. 지금의 나는 복잡한 세상과 한 걸음 떨어져 있기에 먹고 입고 즐기는 것들의 유행의 흐름 따위는 거의 모른 채로 생활하고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데는 별 모자람이 없다. 세상 속의 누군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나를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는 시간들로 진정한 시간의 가치와 충만함을 느낀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이렇게 넘쳐나는 각종 정보와 소식뿐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물질의 홍수에 떠밀리게 된다. 크고 작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포만감에 빠져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물건도 너무 흔해서인지 아낄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옛날 같으면 꿰매거나 때우거나 고치면 말짱할 물건도 아낌없이 쉽게 버린다.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까지도 함께 버리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 됐건 남의 것이 됐건 필요 이상으로 낭비를 하고는 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토록 해프고 사치스러워졌는지 한 번쯤은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최근 들어 미니멀리즘, 다운사이징, 작은 집에서 살기 운동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는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낭비와 소비의 삶을 각성하고 단순함의 미학을 따르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욕망이 이끄는 과한 소비, 더 나은 성취, 많은 약속, 복잡한 인간관계. 이러한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공과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구이고 거품일 뿐이다. 물론 사람이 사는데 돈과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닌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러나 복잡한 삶 속에서는 가치를 볼 수 없고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그렇기에 단순한 삶은 더 절실하다. 단순함에 머물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지고한 삶을 꾸릴 수 있고 버릴수록 더 풍요가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삶을 꾸리려면 마음의 욕심과 번뇌를 덜어내고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돈을 쫓는 일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인생을 여행과 견주어 말하는데 짐 많은 여행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여행은 고역인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긴 여정에 넘치도록 많은 물건들은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소유하는 방식의 삶은 무상할 뿐더러 오히려 불행의 악순환을 낳는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버리고 비우면서 사는 방식, 단순한 삶을 기꺼워하고 그것을 옹호한다. 그리고 친한 벗들에게 단순한 삶을 권유한다. 그게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방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근심을 줄이는 방식의 삶이라는 걸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다. 욕망을 줄이고 비우는 것은 일종의 지혜다. 적게 먹고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 깨끗하고 단순한 양심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누리는 사람, 돈보다 보람과 기쁨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생기가 넘친다.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단순한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단순한 생활이 주는 진정한 가치와 충만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더 큰 행복이 깃들 것이다.